데이 4 보겠습니다. 중화 반응과 이온수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데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일단은 넣어준 HCl이니까 처음에 염기에다가 산을 넣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A는 처음부터 수가 일정한, 일단 처음에 존재했기 때문에 염기의 것이겠고, 염기의 것이란 뭐 NaOH를 넣어준 NaOH가 있다고 했었다면 Na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일 텐데, Na 플러스는 이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쭉 일정할 것이고, OH 마이너스는 H 플러스가 들어오는 족족 하나씩 반응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B 그래서 OH 마이너스고, C와 D는 처음에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점점 넣어준 산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것과 0을 계속 유지하다가 증가하는 것이 차이점인데, 0을 계속 처음부터 증가하는 것은 구경꾼 이온으로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는 족족, 넣어주는 부피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Cl 마이너스 구경꾼 이온입니다. 0을 유지하다가 증가하는 것은 H 플러스로서 H 플러스가 들어오자마자 이미 존재했던 OH-와 1대1로 결합하여 물이 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이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이 Y 밀리리터 넣었을 때는 H 플러스가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이때 이제 OH-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넣어주는 족족 H 플러스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총 이온수를 보면은 중화 반응으로 없어진 OH-의 수만큼 Cl-의 수가 증가하므로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까지는 같고, 그 이유는 넣어주는 용액 속의 이온 때문에 증가합니다. 즉, 총 이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자료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NaOH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을 때 가 이온수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 처음엔 없다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원래는 없었던 것이므로 Na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일 것인데, Na 플러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증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가 이온은 OH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은 완전히 중화된 지점, 중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각 지점에서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 또는 이온의 수인데, A 같은 경우는 아직 NaOH가 많이 못 들어가서 산성이기 때문에 이때 뭐 산을 HCl이라고 해본다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중성일 때 가장 특이한데, 중성일 때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두 가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염기성인 꺾인 부분 이후에는 OH 마이너스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온의 종류가 이 두 가지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중성임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중화 반응에서 R자 이온은 C와 D이다. R자 이온은 이렇게 줄어들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R자 이온은 A와 B입니다. 나에서 완전히 중화되어 용액의 pH는 7이다. 그렇죠. 중화점에서 중성입니다. D가 가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나에서 생성된 물의 양보다 적죠. 나가 중화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이 생성된 시점입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R자 이온이네요. 구경꾼 이온과 잘못 봤습니다. 구경꾼 이온이 A, B고 R자 이온은 C와 D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A와 C에 해당하는 이온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처음부터 증가하고 있으므로 K 플러스가 되겠고, C는 처음에 존재했다가 바로 감소함으로 H 플러스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염산을 조금씩 넣으면서 수용액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온 가나다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옳은 것은
자, C 지점에서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지금 세 가지 이온의 변화인데 일단 지금 NaOH에다가 염산을 넣는 것이죠. 그러면 없었다가 증가하는 것은 가는 Cl-가 되겠고 원래 존재했다가 그대로인 것은 Na+, 원래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것은 OH-입니다. 즉 OH-가 0이 되는 시점이 중화점이고 C 지점이 아니라 B 지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2번 AC 점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다릅니다. A에 달걀 껍질을 넣으면 A는 지금 연산을 충분히 넣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의 달걀 껍질을 넣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번 용액의 색은 붉은색에서 무색으로 변한다. 지금 페놀포탈 용액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염기성이었기 때문에 붉은색에서 점차 중성과 산성으로 되기 때문에 무색으로 변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B 지점에서 전류를 측정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B 지점에서는 이온의 종류와 이온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은 맞습니다. H+와 OH-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Cl-와 Na+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44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를 써보면 미리 써놨네요. Cl-, Na+, OH-. 답은 5번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A, B, C, D에 해당하는 이온을 옳게 짝지은 것은 지금 가해준 염산의 부피가 X축이므로 원래 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염기가 원래 있었던 것에서 줄어드는 것이 OH-인데 그래서 A가 OH-겠죠? 그 다음에 없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그러면 D는 H+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Na+처럼 B처럼 이렇게 쭉 존재하는 것은 Na+, Cl-는 가해준 염산에 따라서 부피에 비례하여서 증가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40ml에 묽은 염산 HCl을 조금씩 넣어줄 때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지금 신기한 것은 이 문제에서 NaOH 40ml를 묽은 염산 20ml만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점이 완성됐습니다. 즉 NaOH 40ml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4개와 OH 마이너스 4개 있었다면 HCl 20ml에 H 플러스 4개와 Cl 마이너스 4개가 있어야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NaOH와 HCl의 농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일한 개수가 있는데 부피가 다르죠? 그것도 2배 다릅니다. 따라서 HCl의 농도가 2배 진하다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습니다. A 기억 A 이온은 Cl- 맞죠? 이은 B 이온은 Na+ 맞고 같은 부피의 NaOH 수용액이 들어있는 이온 수는 HCl에 들어있는 이온 수보다 2분의 1배죠. 이게 바로 농도를 물어본 보기입니다. 답은 5번 기억 이은 디귿입니다. 따라서 이제 쉬운 문제에서는 이 산과 염기가 농도가 동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농도가 동일한 문제에서는 산과 염기, 예를 들어서 HCl과 NaOH가 항상 동일한 부피만큼 만나면 중화점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10ml면 예를 들어 10ml,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100. 자, 근데 농도가 동일하다고 문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산 10ml에는 예를 들어서 5개 있었고 NaOH 30ml에 5개 있었다면 산은 적은 수만으로도 NaOH와 중화점을 이루기 때문에 산의 농도가 이번에는 3배 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같은 부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이 100ml가 있을 때 HCl은 각각 20개 있었다면 NaOH가 30개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에는 NaOH의 농도가 2분의 3배 더 진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화학 반응에 관한 자료이다.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에서 표백제는 염기이다.
색탕물의 얼룩을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얼룩을 지우려면 염기여야 합니다. 2번 나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이다. 맞죠? 3번 다에서 속쓰림을 일으키는 물질은 위액 때문에 그렇죠. 위산. 따라서 3 맞습니다. 4번 라에서 비린내를 내는 물질은 염기이다. 자, 생선의 비린내를 내는 물질 염기 맞고 그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 즙 산성을 뿌리게 됩니다. 5번 가나다라에서 모두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나 같은 경우는 중화 반응이 아니라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다음은 5번 되겠습니다. 네, 데이 5 보겠습니다. 48번입니다. 산의 이온화 정의와 염기의 이온화 정의를 각각 서술하시오. 산의 이온화 정의를 쓰면 산은 물에 녹아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의 이온화 정의는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탄산칼슘과 황산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과정의 화학 반응식을 서술하시오. 탄산칼슘 CaCO3와 황산 H2SO4가 만나서 황산화 칼슘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생성됩니다. 그럼 지금 개수를 맞춰 보자면 CaSO 다 추가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 위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은 후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올려놓으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한다. 증류 전류를 흘려주면 붉은색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H 플러스 때문에 붉게 변하는 것인데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갑니다. 따라서 붉은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게 변해간다 라고 쓰면 되겠고 1의 이유에 대해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수소이온인데 수소이온은 양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어떤 산수용액 10ml와 염기 수용액 10ml를 혼합하였을 때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산성을 띠고 있네요. 자, 나트륨과 H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NaOH와 산은 HNO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0ml에 산 같은 경우는 두 개 있었다는 것이고 NO3-가 두 개 있으니까 염기 수용액 같은 경우는 Na 1개, OH- 1개 있어서 NO3- 2개, Na 플러스 1개, H 플러스 1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응에서 사용된 산과 염기의 화학식을 각각 적으시오 하면은 HNO3와 NaOH를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반응에서 사용한 산 수용액과 염기 수용액의 10ml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B는 2대1이라고 쓸 수 있겠고 중화점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염기 수용액은 10ml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부피의 2대1로 H 플러스 OH-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번입니다. 자, 각각 100ml 묽은 염산과 100ml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을 모두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가 같은 경우는 H 플러스 4개, Cl 마이너스 4개 있고 나에는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 있습니다. 1번 가의 묽은 염산에 금속 아연을 넣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H 플러스와 아연이 만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아연 이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2개, 아연은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자, 아연이 이온화되었기 때문에 산화되는 물질은 Zn 아연이라 쓸 수 있고 환원되는 물질은 H 플러스 수소 이온. 이 이온 플러스까지 빠지지 않고 적어야 합니다.
2번 가융액과 나융액을 혼합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 전체 반응식을 쓰고 이 반응의 R자 이온을 있는 대로 쓰시오. 자, 이 염산과 NaOH를 합쳤을 때 물 H2O가 발생하고 NaCl이 생성됩니다. R자 이온은 H+와 OH-입니다. 3번 가와 나를 각각 100ml씩 혼합한 용액에 BTB 유액을 떨어뜨리면 지금 H+가 두 개가 남겠죠. 따라서 이 산성을 띠게 되니까 혼합 용액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가와 나를 혼합하면 이제 H+가 남기 때문에 산성이므로 노란색을 띠게 된다. 또는 이제 그림의 이온 모형을 이제 아래다 그리면서 쓸 수 있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한 농도의 산 HA 수용액 20과 일정한 농도의 염기 BOH 수용액을 10씩 차례대로 넣은 후 반응이 완결된 과정에서 가나다에 들어있는 이온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HA에서 A는 임의 1가 음이온, BOH에서 B는 임의의 1가 양이온이고 비커 안에 있는 입자 모형 1개는 이온 1개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HA 20ml에 H 플러스 3개, A 마이너스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을 보면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 네모가 A 마이너스를 할 수 있겠고 별이 OH 마이너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모는 그러면 B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BOH 10ml에는 각각 BO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나에서 비커에 든 H 플러스 이온과 생성된 H2O 분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H 플러스 이온은 3개에서 OH 마이너스 2개를 만나서 300이 이어서 1이니까 1개. H2O 분자는 H 플러스 2개와 이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2개가 생성됐으므로 2개라고 쓸 수 있겠고 그 이유를 중합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각각 1대1로 만난다. 1대1로 만나서 하나의 물 분자를 생성한다 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쓸 수 있겠습니다. 2번 별은 OH 마이너스, 세모는 B 플러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3번 다수용액의 액성은 OH 마이너스가 존재하므로 염기성입니다. 4번 가나 과정과 나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화율의 양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중화 반응과 관련한 물 분자의 생성 개수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자, 가나 과정에서는 H 플러스 2개와 이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2개의 물 분자를 생성하는 반면에 나다 과정에서는 하나의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하나의 물 분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중화율은 가나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4번 보겠습니다. 표는 온도와 농도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혼합하였을 때 각 혼합 용액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중 하나이며 X보다 Y가 더 크다고 합니다. 가나다라 마의 부피는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농도가 같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액성이 B와 가깝겠죠. 지금 A와 B에 모르겠고 이렇게 돼 있고 네. 근데 지금 각 가나다라 마의 부피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모두 15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6, 7, 10 그래서 15로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액성을 쓸 수 있겠고 가장 가까운 것이 8과 7로 보입니다. 물론 Y가 뭐 7.6, X가 7.4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나보다 라가 더 혼합 용액의 농도가 높습니다. 즉 라가 더 나보다 중화점과 가깝다는 소리인데 지금 오히려 다가 라보다 더 가깝죠. 따라서 다가 중화점에 제일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 X와 Y는 6과 9보다 더 멀어진 숫자여야 합니다. 1번 X의 범위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자, 근데 x가 4보다는 크겠죠. 왜냐하면 27.0도보다 나이가 27.5도 더 크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고 쓸 수 있겠습니다.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가 아까 구했죠. 다가 중합점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가나다라 마중 전체 이온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자, 전체 이온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 산과 염기가 가장 적게 반응한 것이겠죠. 그것은 4와 11인 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화점에 가까울수록 이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물 분자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온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전체 이온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마입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것은 다가 되겠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표는 25도에서 같은 농도의 염산과 같은 농도라고 했습니다.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여러 부피 B로 혼합한 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다 중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혼합 용액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농도가 같기 때문에 최고 온도가 가장 높으려면 가장 많은 물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개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정을 해봅시다. 1ml당 이온이 1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개, 40개, 50개 여기는 70개, 40, 30 그러면 가에서는 10개의 H2O가 생성되고 나에서는 40개, 다에서는 30개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용액은 나라고 쓸 수 있겠고 가장 많은 물 분자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중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2번 혼합 용액 다의 액성을 쓰고 반은 지금 HCl이 더 많죠. 따라서 산성이다 라고 쓰고 다에 존재하는 이온을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이렇게 이온을 써봤으니까 Na 플러스 30개 OH 마이너스는 없겠죠. H 플러스는 원래 50개 있었다가 OH 마이너스 30개를 만나서 물이 되었으므로 20개 있습니다. Cl 마이너스는 50개 있어서 많은 것부터 적은 것으로 나열해 보면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H 플러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수소 이온이라고 한국말로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ml에 묽은 염산 5ml씩 넣을 때 각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와 이온수 B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다라에서 중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 분자수를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하여 표시하시오. 자, 가에서는 뭐 HC를 넣기 전이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에서 OH-가 반띵됐네요. 그리고 다는 이제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라에서는 생성된 물 분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와 라가 생성된 물 분자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가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2번 가나다라 지점까지 묽은 염산을 넣어준 부피에 따른 온도 변화를 대략적인 그래프로 나타내고 완전히 중화되는 데 필요한 HCl의 부피를 그래프에 나타내시오. 자, 처음에 10 있었을 때 HCl 2번 넣었을 때 중화점입니다. 따라서 HCl 10ml 넣어줬을 때 온도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10인 지점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57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NaOH 수용액 30에 HCl 10씩 가했을 때 HCl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1번 그림은 A 지점에서 혼합 용액의 상태를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 지점일 때에는 아직 온도가 최고일 때까지 가기 전이므로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염기성이므로 OH- 그리고 Na 플러스 Cl-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HCl 3번 더 넣어야지 이제 중화점이므로 Cl-가 가장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Cl-가 얘, 그 다음에 OH-가 얘, Na+가 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C 지점에서의 혼합 용액의 상태를 주어진 이온 모형을 사용하여 나타나시오. 자, 그러면 이 Na+는 그대로 3개가 있을 것이고 Cl-가 3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완전한 중화점이기 때문에 OH-나 H+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A, B, C, D, E가 각각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총 이온수를 A, B, C, D, E라고 할 때 그 크기를 부등호를 이용해 비교하시오. 자, 어떤 액성에다가 다른 염기성에다가 산성을 넣었을 때 중화점까지는 총 이온의 수가 일정하게 있다가 중화점 이후로 갑자기 증가합니다. 따라서 A, B, C까지 갖고 계속 D와 E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3번 A, B, C, D 각 혼합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릴 때 노란색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혼합 용액을 모두 고르고 산성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0은 중화점, 중성이기 때문에 초록색, 그 전은 파란색입니다. HC를 많이 넣어준 D와 E가 노란색을 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중화점인 C 이후에 수소이온이 계속 증가해 산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58번 보겠습니다. 그림 농도가 같은 일정량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 자, 오늘 NaOH에다가 HC를 넣었습니다.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를 각각 써봅시다. 자, A와 C는 원래 존재했습니다. C는 일정함으로 C는 Na+, A는 원래 있다가 감소함으로 OH-, B는 처음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B는 Cl-, D는 없다가 갑자기 생겼으므로 H+ 되겠습니다. 2번 가와 나에서 혼합한 수용액의 전류 세기를 측정하였을 때 가와 나의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지금 H+가 나오기 시작한 지점인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중화점일 때 가장 이온의 개수가 적으므로 이온의 개수는 가와 나에서 같겠죠. 하지만 부피가 나가 더 많겠죠. 따라서 이온의 농도가 나가 가보다 작으므로 전류의 세기는 마찬가지로 가가 더 셀 것입니다. 59번 보겠습니다. 자, 제산제를 설명한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1번 제산제 성분인 수산의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시오. MgOH2 플러스 염산은 이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두 개의 물 써줘야 되겠네요. 두 개의 물 분자가 생성되고 그다음에 MgCl2가 생성되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중화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죠. 그 까닭은 산소나 전자의 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예이다. 가나다라 바 중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반응을 모두 고르고 이를 토대로 산화환원 반응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자, 가가 산화환원, 나는 중화 반응, 다는 산화환원 반응, 라는 중화 반응, 마는 중화 반응, 바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은 바가 해당합니다. 이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나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이동이 발생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화 반응에 해당하는 반응인 나, 라, 마라고 쓸 수 있고, 공통으로 일어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또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 물을 생성하는, 물과 뭐 열도 생성한다.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